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화요일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요일과 상관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제 좀 편해졌는데요. 네. 지난 3월 9일부터 공적 마스크 요일제를 시행했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살 수 있는 날을 제한하는 제도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불편하셨고 사실 초기에는 마스크를 사러 약국 앞에 길게 줄 서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랬었는데요. 네. 어제 6월 1일자로 요일제 구매는 폐지가 됐는데 그 대신 수량 제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인당 수량 제한이 어른은 3매, 일주일에 3개를 살 수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매일매일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8세 이하의 학생과 어린이들에게는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공적 마스크고요. 그간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 공적 마스크 말고 또 개인별로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마스크 제품들도 이제는 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수급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구매는 편해졌는데요. 이제 뭐 계절이 여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덥고 네. 땀이 차다 보니까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KF94 같은 마스크를 쓰면 굉장히 숨쉬기가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날까지 더워지니까 이거 정말 쓰기 힘들구나 하는 느낌이 저도 역시 드는데요. 식약처는 이 여름철에 대비해서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이 마스크가 사실은 어떤 관리 체계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스크들조차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유형을 신설해서 이렇게 생산과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말 차단용,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비말이 침방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으로부터 또는 나에서 나가는 침방울을 차단할 수 있는 좀 가볍고 호흡하기 편한 마스크를 통틀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유형으로 하기로 한 건데요. 네. 이게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이제 보건용 마스크라는 것과 수술용 마스크만 의약 외품으로 기준이 있었는데 네.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기준을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지 하시겠지만 의약 외품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는 의약품과 준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기준도 생길 거고 그리고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도 관리 감시 체계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단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덴탈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불리는 이름도 많은데 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정말 마스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는 수술용 마스크는요, 의료기관 안에서 쓰는 마스크, 의료기관 안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자재들은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쉽게 네. 말하면 우리가 밴드, 붕대 이런 것들도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사람 몸에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보건용 마스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KF80, KF94, 99 이 마스크를 말하는데요. 네. 이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봄만 되면은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건강에 얼마나 나쁜 해를 주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는데요. 그때 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기준을 정말 미세먼지를 잘 차단하는가? 이런 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KF라는 코리안 필터의 약자를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시험 기준이 먼저 적용돼서 마스크가 생산되다 보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2월, 1, 2월 초기 코로나가 굉장히 중국과 이 아시아 쪽에 유행할 때 우리나라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사재기 되기도 했고 중국으로 사서 뭐 가지고 간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산된 마스크가 우리나라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고 해외에서는 한국 마스크가 굉장히 정확한 질을 가지고 있다. 필터 능력이 정확하다라고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니까 마스크가 부족해졌고 그게 공적 마스크 배부로 연결이 된 거죠. 그것 말고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 안에서 쓰던 거고요.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치과 치료 갔을 때 치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파란색 마스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게 수술용 마스크 기준이고요. 네. 이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KF 기준으로 55에서 80% 수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건용 마스크는 KF 80 이상이죠. 80, 94, 99고 그거보다는 떨어지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는 마스크가 있었고요. 네. 또 그 전에 많이 쓰던 마스크 중에 이제 공산품인데요. 방한용 마스크라고 방한용 있었어요. 마스크. 아, 네, 면 마스크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마스크죠. 네. 얘는 겨울철에 감기 예방 그리고 추위 방지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면 마스크이기 때문에 쓰고 따뜻해지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면은 수분을 잘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면 마스크는 이 비말, 침방울이 표면에 접촉해서 쉽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 마스크라도 착용하세요라고 한 이야기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면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착용하는 것 자체로 코나 입을 덜 만지게 돼요. 네. 우리가 손으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만지는데 이 마스크, 면 마스크라도 착용하면 덜 만지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네. 지금 이야기되는 이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이제 6월 1일자 어제부로 이제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총칭으로 이제 관리가 될 일회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랑 비슷합니다. 좀 차단력은 KF80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비말은 차단하는 능력은 적합해야 됩니다. 액체 네.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터의 성능은 확인을 하고 그 대신 보건용 마스크 대비 좀 가볍고 통기성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름철에도 다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이제 좀 더 많이 생산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써라.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사실 KF94를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할 때 KF94를 꼭 고집하시고 그게 아니면 안 사신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크기가 약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KF94가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 그리고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거르거든요. 네. 바이러스 크기만 고려하면, 이 KF94도 못 믿겠는걸?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혼자서 날개가 달려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 입자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튄 다음에 그 튄 것이 그 다른 사람의 호흡기나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감염이 시작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비말 입자는 5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KF80이나 우리가 말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도 차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크기만을 비교하셔가지고 꼭 94를 사야 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더워도 또 KF94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 꼭 이걸 써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인들 모습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 이렇게 정말 힘내세요 이러고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왜 얼굴에 이렇게 밴드 붙인 거 이렇게 보셨어요? 마스크 하는데 모자 쓰는데 보안경 끼는데 이런 데가 하도 꽉 막아서 네. 이렇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보호복을 입다 보니까 그 접촉되는 부분, 특히 얼굴은 피부가 얇은 부위다 보니까 마스크가 접촉되는 부분, 뺨이라든지 이마에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나온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보건용 마스크 정말로 꽉 차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제일 먼저 코로나19 의심자,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90세 이상이 꼭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혹시 거기 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는 본인이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나 콧물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택시 운전 기사님이 감염이 돼서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차례 접촉자들이 많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운전 기사라든지 뭔가 제품을 판매하는 분이라든지 뭐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들은 80 이상을 권해드리고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KF80 이상은 쓰셔야겠네요. 이런 분들은. 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가림막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에 가면 말하고 있는 유리 창문까지는 아니고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비말이 튀지 않는 막을 그러면서 투명하게 해서 대화라든지 얼굴 표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막들을 설치하는 곳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네. 주의를 해도 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아는 약국들도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약국이나 병원들도.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이나 기저질환자. 내가 원래 뭐 당뇨가 있어요, 신질환이 있어요, 간이 나빠요,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람들하고 접촉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마스크도 조금 KF80 이상을 권해드리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보다 차단 주수가 낮은 마스크도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꼭 착용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밀착에 좀 신경을 써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얼굴에 밀착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처음에 마스크를 펴주고 이렇게 주름이가 있죠. 펴 있는 주름이가 있는 것을 펴주고 얼굴에 맞추어서 끈 조절을 한 다음에 코 위에 부분에 뜨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주고 양뺨 쪽이 이렇게 잘 밀착이 됐는지 확인하면서 쓰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완전히 밀착이 되면 침방울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숨쉬기가 힘들죠. 네, 숨쉬기가 힘들고 네. 또 이렇게 장시간 착용하면 안에 이렇게 필터에 습기가 차는 게 느껴집니다. 축축해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코를 내려놓거나 네. 아니면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정말 내가 숨쉬기가 힘들다라면 차라리 수술용 마스크를 쓰시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코를 드러내는 것, 특히 이제 코 밑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안 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를 드러내는 건 마스크를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네. 이 마스크 보관이라든지 사용법과 관련해서도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네. 아마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는
일단 착용하기 전에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네.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을 것을 권하는데요. 내 손에 의해서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고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할 것. 코, 뺨 사이에 이렇게 틈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경우는 밀착력이 떨어져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네. 많이 봤어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휴지를 끼워 넣거나 손수건을 끼워 넣거나 이러시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는 지금 막으려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의 바깥 부분에는 언제나 비말이 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만지지 마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다시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그러면 마스크를 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마스크 표면을 만지지 마시고요. 귀에 걸려있는 끈을 이용해서 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거 조금밖에 안 썼는데 매번 가를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썼는데 점심 먹고 나서 새 걸 꺼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네. 즉 내가 쓰던 것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던 것을 좀 뒀다가 다시 사용하는, 내가 다시 쓰는 것은 가능한데 이때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서 건조화시킨 다음에 재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데에서 안에 습기가 찼잖아요. 건조시킨 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건조한 뒤 재사용을 하시고요. 근데 이거 건조시키는 게 어려우니까 헤어드라이기로 건조하면 안 될까? 또는 전자레인지에다 살짝 돌릴까? 알코올을 뿌려줄까? 알코올을 이렇게 닦아낼까? 이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필터를 교체하는 마스크도 많이 사용하는데 교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에 조심해야 될까요? 네, 요새 필터 교체하는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들거나 이제 수작업으로 제작해 온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회용 마스크로 인해서 쓰레기 증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들은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보다 마스크 쓰레기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쓰레기만을 만들자라는 어떤 취지로 재사용 가능한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수제 면 마스크도요, 이 면 사이에 필터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잘 넣고 제대로만 쓰시면 KF80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으로 만든 마스크라도 깨끗이 빨아 쓰시고 그다음에 이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용 시 주의할 점은요. 이 필터는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장착할 때 좀 주의를 해서 딱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터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면 마스크 크기에 맞게 옆으로 새는 공기가 없게 크기에 맞춰서 정전기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터가 장착된 대로 세탁을 하시면 안 돼요. 세탁하면 안 되고요. 필터를 빼고 면 마스크를 세탁한 다음에 말리신 다음에 새 필터를 장착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면 마스크는 필터 제거에 이제 잘 씻고 말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약유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